지금 인공지능학과 김현수님, 회계학과 오태식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많이 선호하는 학과, 인기 있는 학과들만 모셨습니다. 어떻게 인기 있냐면 인공지능학과는 공학 계열을 생각하는, 특히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내가 생각하는 학과 이쪽을 좀 가고 싶다라는 거고, 또 회계학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 중에 수학을 매우 잘하는 아이들이 수학과 또는 통계학과 또는 회계학과 아니면 경영경제 생각했다가 탁 튀는 게 회계학과로 좀 많이, 그래서 인기 있는 학과 두 분이세요. 남자애들이 인기 있기도 하고 여자애들도 인기하는데 학과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저희 학과에서는 크게 배우는 거는 당연히 인공지능이니까 네. 그런 소프트웨어 설계하기 위한 코딩, C 언어나 같은 컴퓨팅 언어를 배우고요. 네. 근데 그런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기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에 쓰이는 수학 같은 것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 회계학과 소개. 저희가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를 할 때 네. 이제 기업들이 얼마를 벌고 네. 얼마 쓰고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네. 투자를 하거나 말거나를 할 텐데 네. 그러한 정보들을 파악해서 좀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회계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한 회계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과가 회계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일종의 돈을 제일 많이 만지는 학과. 그렇죠. 근데 돈을 많이 버는 학과는 맞나요? 어느 길을 선택하냐에 네. 따라서 다르죠. 네. 그렇죠. 차원이 다릅니다. 네. 똑같은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이제 핫하고 보면은 요즘 구글이나 이런 이제 이 IT 쪽 개발자들이 돈을 연봉 1억 정도는 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버는 게 맞나요? 일단 선배님들이 저희 학교에 멘토링 오시는 걸 보면은 네. 확실히 다른 과들에 비해서 처음에 돈을 좀 많이 받는 거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삶을 꿈꾸고 있는데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원래는 이런 세속적인 질문을 안 했는데 요즘 친구들이 자꾸 얼마 벌어요? 그과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이런 거 질문 좀 많이 해서 한 친구가 물어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얼마 벌어요? 이런 거는. 근데 야, 어차피 대학 다니고 있는데 돈을 얼마 벌겠니? 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자, 우리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과 말고요. 고입 전에 현재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이 학과가 이런 거를 알려주는, 이런 거를 배우는, 이런 직업을 되는 학과라고 생각하셨다면 막상 들어갔더니 이 학과 요거 아니었네? 라고 좀 느꼈던 지점이 있다면 우리 김현수님부터. 아무래도 처음에 인공지능학과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네. 제가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해야 되는 좀 귀찮고 힘든 일들을 네.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제가 인공지능학과에 입학을 해서 네. 약간 우리 삶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걸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1학년이 그거기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실제로 편리하게 해주는 시스템보다는 그런 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네. 그런 기본적인 코딩 같은 것들에 집중해서 학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었다 이 말이신 거죠? 그래도 그것도 재미는 있는 것 같고 나중에 가면 다 필요한 거니까 네네.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오태식님. 네.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는 네. 다른 학과를 생각을 했었다가 네. 이제 그 학과를 포기하게 되면서 네. 어떤 학과를 갈까 좀 찾아보다가 요새 사짜 직업이라 그러죠, 흔히. 회계사, 세무사라는 네. 직업이 궁금하다 네. 해서 회계학과에 들어왔지만 네.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네. 같은 내용을 심화만 시켜서 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지루하고 끈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의 대입을 준비하기 위한 했었던 고1, 고2, 고3의 고교 생활이 좀 궁금해요. 많은 친구들이 저분 내가 동경하는 학과, 내가 동경하는 대학 여기를 다니고 있는데 저분들은 고등학교 생활은 어떠했을까? 학습은 어떠했을까? 동아리 활동은 어떠했을까? 좀 학교 생활을 좀 구체적으로 좀 크게 러프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오태식님부터. 네, 저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네. 이제 자소서를 쓰고 네. 면접을 봐서 들어오는 전형을 준비했었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활동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네.
교과 활동부터 시작해서 비교과 동아리 뭐 여러 가지 대회까지 싹. 뭐 강연 활동도 있었고요. 네. 했던 활동 중에 무슨 영화제. 네. 뭐 제가 자신이 없더라도 네. 일단 해서 양을 늘려놓고 그 안에서 질 좋은 걸 뽑아내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모든 활동에 다 참여를 하고 나중에 자소서 쓸 때는 이제 같이 전형을 준비했던 사람들이랑 네. 면접도 서로 봐주고 오. 질문지 작성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교류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교류가 많았을까요?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교류 많았는가요? 주로 이제 학교 내에서 같이 전형 친구들과. 준비하는 사람들이랑 네. 선생님 네. 네, 보통 이렇게가 교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내내. 거의 그런 편입니다. 네. 그럼 우리 김현수님은 일단 저는 꿈이 좀 계약에 대한 꿈이 좀 늦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몇 학년 때요? 고등학교 한 2학년 말 그럼 1학년 때는 대학을 뭐 생각을 안 하셨어요? 뭔가 가야겠다는 필요성을 엄청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짜 네.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2학년 때 되고 뭔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생기부라든가 그런 활동들을 1학년 때 이미 놔버린 후였으니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때부터 음. 공부에 엄청 집중을 하면서 그냥 학업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은 고등학교의 친구들이 네. 특히 남자애들이 김현수님이랑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젠 좀 뭔가 해볼까? 한번 대학 가볼까? 하면서 팍 이렇게 올리는 친구들이 많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막 해볼까라고 동기를 줬던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실제로 제 옆에 앉아 1학년 때 했던 활동인데 제가 영어는 그래도 조금 학교에서 한 편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 옆에 앉은 제 친구 중에 중간고사를 9등급을 받은 친구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렇죠, 쉽지 네. 않은데 네, 근데 그 천재네.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네.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수업 시간마다 저랑 같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네. 같이 영어 공부를 하고 제가 모르는 거 가르쳐주기도 하고 네.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김현수님께 또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김현수님이래. 오태식님한테. 자, 네. 학종을 하면 교과와 비교과 활동 정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신 잡기도 다 하면 내신을 채우기도 힘들고 비교과 채우기도 힘들고 막 이랬는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걸 좀 다 해낼 수 있는 노하우. 네. 해냈던. 어느 정도 시점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내신을 준비할 때는 어쨌든 내신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네.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 네. 아니면은 오히려 그냥 아예 직설적으로 찝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서 네네. 수업 시간 때 표시를 해놨다가 내신은 이제 내신 기간 때 집중적으로 잡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끌고 가겠지만 네. 이제 그 외의 시간을 자소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채우고 네. 이제 내가 또 뭘 해야 될까 찾아다니면서 네. 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학교가 어딘지만 알려주세요. 그 선생님 누군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과를 지금 이제 1년 때 다니고 있고 4년째? 3년째 다니고 있잖아요. 학과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이제 대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배워둘 걸. 이라는 생각이 좀 들으셨을 거라고 내지는 이런 활동을 좀 해둘 걸 이라는 생각들이 좀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난 고등학교 때 이걸 좀 할 걸이라는 거 어떤 걸 좀 많이 생각이 드셨을까요? 김현수님부터? 일단 저 아무래도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네.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평소에 쓰는 영어라든가 이런 것과 많이 다르기도 해가지고 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로 간다면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은 것들을 조금 익혀보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영어 대부분 이제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 명령어나 이런 건 영어로 돼 있잖아요. 네. 영어도 좀 많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영어를 잘하는 게 네. 그 프로그래밍을 잘하는데 거랑 크게 관련은 없거든요. 네. 하지만 나중에 그런 프로그래밍 지식을 가지고 취업이나 그런 걸 할 때는 영어가 많이 중요하니까 네.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 취업까지 고려했을 때 네. 이제 IT 기업 중에는 뭐 우리 국내 기업보다 외국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 영어는 그래도 좀 해주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쏟기는 네.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간단하게 회계나 그런 거 관련해서 뉴스 기사 같은 것만 네. 좀 읽어보면서 아 이런 단어들이 있었구나 네. 하고 나중에 대학 와서 아 이 단어가 이 단어였네 하면서 다시 보면은 네. 좀 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재밌는 부분들도 있어서 네. 네, 뉴스 기사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 특히 이제 회계 관련 경제 관련 기사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쵸. 혹시 많이 곤란하셨었나요? 아니요 곤란하진 않았는데 네. 살짝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영어나 아니면 코딩의 일부 그런 것들을 좀 배워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사설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그러면은 배우는 교과목 말고 활동으로 한다면 이런저런 활동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 주신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한 가지로는 다 안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만 하면 돼? 아니 좀 더 알려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좀 추가로 좀 주신다면. 아무래도 학교에 들어가면 자율 동아리 같은 거를 가입하거나 혹은 스스로 조직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때 프로그래밍이나 프로그래밍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를 되게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그런 정보라고 하죠. 그런 네네. 과목들이나 네. 고등학교 되면은 뭐 인공지능 기초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코딩 관련 동아리가 있을 텐데 네. 거기에서 선생님들한테 미리 배우기도 하면서 네. 그런 프로그래밍을 쉽게 접해보는 게 나중에 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통 학교 활동 중에 네. 창업 프로젝트를 꼭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개혁과 정신교육.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번 참여를 해서 회계뿐만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한번 조원들이랑 같이 모아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의 학창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뭘까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 네. 체육인데 네. 가장 자신이 있었던 건 수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수 없어요. 전 문과라 수학이 약했거든요. 네, 저도 아닙니다. 문과라서. 네. 문과인데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자 우리 김 교수님. 저는 가장 잘했던 거는 영어인데 가장 좋아했던 건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수학을 매우 잘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왜 수학이 좋으셨을까요? 영어도 좋으셨지만 수학도 잘했잖아요. 잘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수학을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잘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5등급이었다가 맞아요. 졸업할 때는 1등급까지 올린 케이스거든요. 제가. 네. 근데 수학은 풀면 풀수록 답이 정확하게 딱 나오고 그러니까 올바른 풀이 과정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성적도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태식님은 왜 수학을 잘하셨나요? 사실 수학 학원을 이제 좀 일찍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행학습이 자연스럽게 된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제가 국어를 진짜 못합니다. 국어를 진짜 못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반대 성향인 좀 답이 정해져 있는 과목들이 잘 맞더라고요. 좀 뭔가 막 수수께끼처럼 이런 질문을 꼬아서 이거 옳지 않은 것 막 이런 거 하는 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두 분 다 그런 성향이신 건가요? 네, 저 그런 성향이. 지금 깔끔하게 확실하게 내가 공식으로 팍 푸는 게 나는 속이 후련하다라는 느낌.
우리 친구들이 이걸 제일 이해를 못해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수포자라고 하죠. 요즘 친구들이 수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거 푸는 거 너무 어려운데 막 이런 거 막 이렇거든요. 많죠. 우리 친구들한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학을 좋아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의 팁을 주신다면 어려운 질문이죠. 네, 오태식님께. 네, 저는 일단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문제집을 보통 많이 풀잖아요. 네네네. 했을 때 비가 내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비가 때문에. 내리면 틀리니까. 그쵸. 네네. 좀 쉬운 문제들로 먼저 접해보면서 네. 내가 풀었는데 이게 많이 맞았네? 네. 하면서 그러면 딴 것도 풀어볼까? 네. 또 연결이 되고 그게 늘어나다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재미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쉬운 것부터 천천히 이 호기심을 갖고 도전을 하면 좀 즐거워진다.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거의 수포자였었고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조언을 조금 더 하자면은 네. 아무래도 사실 지금 하기 싫으면 나중엔 더 하기 싫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네.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지금 시작하면은 가능성 있으니까 고2 때 시작해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그렇게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해보자는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과목별로 주제 탐구 활동하는 것들도 많이 힘들어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멘토님들은 고등학교 때 주제 탐구 활동은 어떤 것들을 좀 하셨을까요? 이 학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선 저는 코딩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고2 때는 사실 수학이나 물리나 다 코딩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네네네. 다 모든 학문들을 코딩을 프로그래밍으로 네. 뭔가 세상의 실무에 쓰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네. 학과 남는 시간에 발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례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애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연상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약간 구체적인 사례를 본인이 하셨던 사례를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우선 저는 영어 시간에는 네. 되게 유명한 프로그래밍 도서가 있어요. 되게 기본 도서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의 영어 책을 요약을 해서 네. 소개를 하는 활동을 하나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수학과 관련해서는 그 프로그래밍에 쓰이는 그 당시 에러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네네. 그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 학생 친구들한테 소개해주는 그런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예시인 거고 네. 뭔가 다른 수학적 공식이라든가 네. 쓰이는 부분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할만해 보이는 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태식님은요? 사실 회계를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 용돈 쓸 때 엄청나게 회개하잖아요. 엄청 하죠. 네네. 네. 그거 잘못해서 내가 돈을 잘못 갖고 있으면 네 친구들한테 네 먹을 거 딱 사준다 그랬는데 너 뭐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 네. 그럼 큰일 나죠. 네. 엄마가 용돈 줄 때 엄마 용돈 얼마 부족하게 줬어 이렇게 딱 해야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말씀 주세요. 네. 일상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상 세금이 되게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생활이랑.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생활과 밀접하지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네. 세금과 관련된 것을 한번 탐구 주제로 잡고 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인은 어떤 탐구하셨어요? 저는 같은 회계학과 아니었다라고 해도 당시에. 네. 세금을 테마로 잡고 네. 이제 세금과 관련돼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까 창업적으로 네. 그거랑 연결을 지어서 하나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두 분 다 저랑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면접을 두 분 다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현재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수능 이후에 면접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당장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면접으로 통과하셨잖아요. 면접의 노하우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면접 준비의 노하우. 일단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읽어보는 거는 너무 당연한 부분이긴 그쵸. 하고요. 근데 그러면 예상 질문들을 뽑아서 답을 다는 걸로 아마 면접 준비를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질문을 답을 외워야 하지만 외워서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외워서 말하려다 보면은 면접장에서 살짝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네. 예상치 못한 질문이 왔을 때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머리에서 계속 맴돌다니까 갑자기 생각지 못한 질문 왔을 때 이런 느낌. 네, 네. 실제로 저는 답안을 준비를 안 하고 갔었어요, 면접장에. 아. 답안을 몇 개 준비했지만 안 외우고 갔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외우더라도 그 외워서 말하는 게 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막 딱딱딱딱 외워서 얘기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만 가져가는. 네, 느낌만. 제가 뭘 말해야 하는지 네. 인식 정도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태식님. 저는 네.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요? 네.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나요? 네. 이제 자소서를 본인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들고 쫄래쫄래 선생님한테 갑니다. 네. 가서 선생님 저 이거 썼는데 이것 좀 봐주세요. 그리고 고칠 부분 있으면 싹 다 알려달라. 네. 내가 고쳐서 다시 오겠다. 해서 고쳐서 또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면접 질문을 좀 뽑아달라. 네네네. 해서 그거를 받아들고 친구랑 연습을 막 해보고 다시 선생님한테 또 갑니다. 네.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은 되게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좀 그러면 현재 우리의 아이들의 상황으로 본다면 학생부를 들고 가서 선생님 저 어디서 어떤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질문 다 뽑힐 때까지 찾아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무한 반복이죠. 네, 큰일 났다. 이 방송을 근데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시각으로 질문을 뽑는 것과 우리 친구들이 뽑는 질문, 우리 친구들의 시각으로 뽑는 거는 약간의 좀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괜찮은 노하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 뽑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면접장에서 그래도 뭐 태도, 발성, 뭐 이런 스피치, 뭐 이런 거 좀 나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꼰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라떼라고는 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때는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떨리고 좀 이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낫더라라는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냥 전에 그 면접 직전에 그냥 커피를 마시고 갔었고요. 네. 그 면접장 안에서의 꿀팁을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교수님을 쳐다볼 때 인중을 쳐다봐야 됩니다. 인중이요? 네. 왜냐하면 인중을 눈을 보고 나 안 뽑아면 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눈을 쳐다보면은 네. 이게 그 교수님의 눈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제 감정도 너무 많이 요동쳐요. 그래서 인중을 쳐다보는 게 훨씬 편하고 그리고 네. 교수님 입장에서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잠깐 인중이 여기죠. 네, 거기요. 거길 네. 봐야 됩니다.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눈 쳐다보는 걸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습니다. 새로운 팁이네. 네, 실제로 제가 제 후배들 면접 봐준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한테 인중 쳐다보라고 했으니까 진짜 제 눈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 특히나 눈 마주칠 때 떨리는 친구들 네. 인중 쳐다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오태식님은 네. 저는 네. 첫 멘트랑 마지막 멘트를 정해두고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뭐였나요?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오던 네. 일단 첫 답변은 저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네. 끝날 때는 그냥 뭐뭐 했습니다 해서 니다체로만 끝을 내자. 이런 식으로 좀 정해두고 갔더니 이제 처음 입대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말을 시작할 때 네, 사실 그쵸. 어떤 말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내지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바로 말실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첫 마디 정도는 너무 괜찮은 팁입니다. 네. 두 분 근데 안 떨리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말하는데 많이 긴장을 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네. 별로 면접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떨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벌벌 떨었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사실 네. 면접이 여러 개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나중에 갈수록 이제 풀려서 음. 뒤에 본 대학이 확실히 성적이 좋긴 하더라고요.
하는데 아깝다. 원서 내기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다 앞에다 면접 떨어질 거 생각하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뒤에 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복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아까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친구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은 어떤 공부법을 갖고 있을까? 내신을 할 때 각 과목별로 공부할 때 암기법이라든지 뭐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할까? 내지는 하루에 대체 몇 시간을 어떤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길래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갔을까라는 궁금함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만약에 추천하고 싶은 공부법이 있다면 혹시 어떤 공부법이 있을까요? 오태신님부터. 저는 사실 네. 오답 노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네. 오답 노트 쓰는 주변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냥 답지 2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답안지를 그대로 옮겨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오답 노트 공책을 하나를 만들고요. 네. 거기에 문제를 적고 원래 틀렸던 제 풀이를 적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빨간 줄로 틀린 부분에 2줄을 긋고 그 윗 공간이나 아니면은 화살표로 따로 빼서 거기에 옳은 풀이를 적으면 내가 이거를 풀 때 어느 부분에서 틀려서 이 문제를 틀린 거구나가 확인이 되고요. 다음에 풀 때 안 틀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틀린 것도 틀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오답률을 만드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좋은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애들 책을 만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많더라고요. 진짜 해설지를 만드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좋은 팁입니다. 자, 우리 김현수님. 일단은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학교 쌤들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쌤, 중간고사 잘 보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를 물어보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걸 공부를 한다. 아니면 어떤 프린트를 공부를 해라. 교과서를 많이 봐라.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았잖아요. 과목별로. 과목별을 모든 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말을 걷기가 사실 학원 선생님들하고는 친하는데 학교 선생님들하고 말을 거는 게 참 어려워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말을 거셨을까요? 말을 거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대다수의 경우는 말을 거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공부하면 그건 진짜 처음 하려면 너무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든데 말 거는 게 더 편하다. 네,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네, 쉬는 시간에 실제 교무실에 찾아갑니다. 그럼 제가 그 선생님이 있는지 봐요. 근데 선생님이 계신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뭔가 점심 식사하고 계시거나 뭔가 지금 한가해 보이신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제 쫄래쫄래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공부한 것 같은 프린트를 내민 다음에 쌤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 뭐 그 마음이 기특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도망가시는 분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야, 너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 야, 왜 또 와? 왜 또 와? 막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웃으면서도. 그런 분은 없었어요? 그런 분은 일단 없었습니다. 그래요? 뭐 세상의 교사분들은 정말 그렇게까지 피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막 도전하려고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진정성을 갖고 와서 질문을 그렇게 한다면 거부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연장돼서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보다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 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친구 책 많이 안 보잖아요. 그쵸. 이런 책들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추천하는 책 있을까요? 자, 누가 먼저 얘기를 할까? 우선 자 대학교 공부했을 때 우선 봤던 책이 있는데 우선 그 사람마다 책 제목을 정확히 말씀드린다기보다 제가 다양한 책을 봤는데 가서
도서관에 갑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검색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책 이름을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네. 뭐 프로그래밍, 코딩, 기초 이 이 세 개 중에 3개의 단어가 들어간 걸 찾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코딩, 기초. 예, 네.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의 기초, 뭐 코딩의 기초, 네. 뭐 영어로 가면 더 베이직 오브 더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책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책은 본인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가장 읽고 싶게 생긴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가장 쉬워 보이는 책을 읽고 네. 다 읽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다른 책도 한번 읽어보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기초 들어간 거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책 중에 하나를 좀 골라서 시작을 해라.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회계학과. 백만장자의 뭐 돈 버는 법. 좋죠. 돈 벌어야지. 네. 그치만 네. 이제 추천을 한번 드려보자면 네. 그 문고 관련 그 사이트들 있잖아요.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네네. 거기에 사이트. 그냥 경제 만화책. 경제 만화책. 네. 사실 글로만 돼 있는 거는 네. 졸리고 좀 나중 가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만화책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만화책으로 먼저 시작을 해라. 네, 그렇죠. 인상 깊은 만화책이 있나요? 저는 책을 안 봤었어서 말씀드릴 수 이러시면 없지만 네. 그래도 만화책 뭐 미국의 대공황을 그려내는 그런 역사적인 거랑 섞여서 경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만화책도 존재하고요. 그렇죠. 찾고자 하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좀 이게 어렵게 다가오니까 만화책부터 먼저 봐라. 근데 그게 진짜 찐 만화책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좀 교육이 들어간 교육 만화책. 좀 한 반반 섞여 있는. 네, 그렇죠. 네. 나는 이 방송으로 오면 우리 친구들한테 꼭 이런 말은 하고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뭐 공부법 뭐 아니면 당부하고 싶은 말 여러 가지 지점들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당부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저는 사실 네. 중간에 그 종합 전형이든 아니면은 정시 전형이든 이제 꿈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내가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깨질까봐 좀 안 바꾸고 그냥 그 학과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바뀐 케이스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바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과에서 무슨 과로 바뀌셨어요? 원래 경찰행정학과를 준비를 하다가 네, 그만두고 회계학과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 시작했습니다. 확 달라지는 건데 학종으로 봤을 때도 손해였을 텐데. 네, 오히려 이제 면접 질문 뽑기가 좀 더 수월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고3 이후에도 진로가 모호한 친구들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마음 생각하고 고민 생각하면서 문제 될까라고 걱정하는 것보다 바뀌어도 거기 안에서 또 도전하면 돼라고 생각하면 그럼 문제 될 건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김현수님. 네. 아무래도 지금쯤 되면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나 약간 무기력할 때거든요, 지금이. 네네. 근데 이제 포기하지 말라는 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어떻게든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벌써 이제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 기회를 조차도 그냥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놓지만은 말라는 말 하고 싶어요. 절대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놓지 말고 앞으로 수많은 기회들은 계속 올 테니 도전해라. 너무 좋은 말씀. 지금 갑자기 두 분 다 철학가로 딱 느껴지는 느낌. 네. 자, 이러면서 우리는 1부는 마치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인데 되게 재밌었고 잘 저도 좋은 얘기 제 얘기 들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좀 많이 해주고 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네. 이런 경험도 좀 처음인데 좀 색달랐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데이식스 해피.